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환율이 걱정된다 하면서 불안한 환율 1461원, 지금 금과 미국 주식 사도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 금이랑 미국 주식 살 수 있을 때 사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야, 그 말을 하기 무섭게 지금 1467원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캡처할 때는 1466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금 가격도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4100달러를 넘어섰고요. 금이요. 그 다음에 은은 50달러 또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시 또 이제 금과 은이 달려가고 있다. 지금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다. 고로 금과 은이 이렇게 달려간다는 얘기는 역시나 달러 가치가 그만큼 내려간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달러 가치도 내려가는데 왜 원화의 원달러 환율은 여기 지금 보이시죠? 미친 듯이 왜 올라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원화 가치가 더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원달러 환율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지금 5년 수익률 나와 있잖아요. 이게 32%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5년간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나 아니면은 사장님이 수출을 했겠죠. 수출을 해서 한 100억을 벌어왔어요. 100억을 벌어왔는데 달러요. 달러 자산으로. 그런데 5년간 그냥 환전 안 하고 그냥 100억을 놔뒀으면, 그러니까 달러겠죠. 달러 자산을 100억 놔뒀으면 132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32억에 여러분들 차익을 또 얻겠죠.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법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환차익이 보통은 세금이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없이 32억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똑똑하시다고 하면은 굳이 이제는 급하지 않는 이상 해외에서 외화를 벌었으면은요, 그냥 달러로 그냥 놔두겠죠. 환전을 안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 원달러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환율이요. 죄송합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 그리고 대형 경제 인플루언서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도 여러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환율 1,500원 넘어가도 IMF가 안 온다, 별로 문제없다, 이런 발언을 하시던데, 저는 정말 환율이 올라가도 정말 문제없는지 그게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고환율 시대, 환율이 제가 봤을 때는 1,500원, 1,600원, 심지어는 진짜 위기가 오면 2,000원, 3,000원도 여러분들이 대비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짧게는 1,500원, 여러분들 이거 가는 거는 뉴 노멀이 될 수가 있어서 이걸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형 경제 인플루언서 이분 누구냐고 이렇게 댓글 달지 말아주세요. 대충 짐작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게 제가 왜 조금 저랑은 생각이 다른지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달러 환율 장기 차트를 제가 가져왔어요. 지금 보면은요, 이게 체크해놨잖아요.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놓은 데가 여기 IMF 경제 위기 때, 그 다음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그 다음에 지금이거든요. 지금 보면은요, 계속 환율이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걸 봤을 때는 뭔가 여러분들 표면 아래에서는 계속 눌러놓고 있지만 진짜 경제 위기급의 이런 뭔가가 터지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평균 환율도요, IMF 때보다 평균 환율이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IMF 때는 잠깐 환율이 거의 1,900원까지 치솟았다가 살짝 내려와서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평균 환율은 그렇게 엄청 높지는 않은데요. 지금 환율을 보면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높은 위치에 고환율로 있죠. 이게 더 오히려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환율 평균으로 봤을 때 IMF 때보다 평균 환율은 지금 높다. 그러면은 어디가 여러분들 더 위기일까? 그걸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은요, 지금이 오히려 더 위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보시면은요, 단기 차트 가져왔습니다. 1년 환율과 달러 인덱스 DXY가 이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파란색. 그 다음에 이거 USD KRW는 이게 원달러 환율인데요.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체크를 했잖아요. 달러 인덱스는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원달러 환율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이 격차가 벌어지는 게 보이시죠? 여기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거는 역시나 이 미국의 달러보다 이 원화, 우리나라의 원화가 더 미친 듯이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요, 이거는 또 길게 봤습니다. 역대 지금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 상관관계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거 아까 똑같아요. 녹색은 원달러 환율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달러 인덱스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위기 때마다 여기 보이시죠?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달러 인덱스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때가 있죠. 제가 체크한 데가 여기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나고 달러 인덱스보다 환율이 더 치솟을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또 그게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달러 인덱스를 치고 올라오죠. 근데 치고 올라오는 지금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과거에 두 번의 사례를 봤을 때 이거는 진짜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 인덱스를 돌파했었는데 이거 그러면 우리나라가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저는 계속 걱정이 됩니다. 이거 원달러 환율 차트만 봤을 때도 점점 위기가 올 것 같은 지금 느낌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는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는 게 정말 조금 뭔가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또 이게 절망적인 게 뭐냐면은요. 여기 살짝 길게 보시면 달러 인덱스도요. 이제 바닥을 찍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도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앞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 파란색 지금 보시면 올라가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제는 100 넘어가고 107, 108, 110 이렇게 가면은요. 원달러 환율은요. 1,500원, 1,600원 충분히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무서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대비를 해야 되는데 경제 인플루언서 그분은 IMF 위기가 안 온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환율이 떨어질 수 없는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은요. 한미 기준금리 차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은행 이 금리 차가 있거든요. 미국이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기축통화인 미국이 금리가 높아야겠어요. 기축통화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한국의 원화가 금리가 높아야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원화가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금리가 더 높아야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야 외국 자본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수익을 얻어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가 오히려 더 높거든요. 지금 보면은요. 미국의 금리가 오히려 높은 게 길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22년 이후에 쭉 25년까지 지금까지도 미국의 금리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한국은행은 금리가 좀 낮거든요. 2.5고요. 미국은 4인데 이게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사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계속 하겠다. 트럼프가 제가 어제도 또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금리 인하를 드라이브를 걸고 그 다음에 돈도 뿌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 달러의 가치를 계속 낮게 유지하려고 트럼프가 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것보다도 오히려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금리를 내린다고 했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원래 내려와야 되거든요.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가 더 심각하게 더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금리도 원래 미국보다 높아야 되거든요. 높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가 아니고 미국보다 경제가 더 좋은 구조도 아니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구조도 아닌데 왜 미국보다 죄송합니다. 왜 금리가 계속 낮을 수가 있을까? 이거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미 금리차가 이렇게 1.5가 날 정도로 2에서 1.5가 계속 나고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역대 지금 역전 시기를 가져왔거든요. 99년 때, 그다음에 2005년, 2007년, 그다음에 2018년에서 2020년, 그다음에 22년부터 지금까지 역대 최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금리차는 0.75에서 2% 가까이 이렇게 금리차가 쭉 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금리차가 계속 나면 날수록 결국에는 원화를 보유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기업이나 아니면 개인들도 이제 원화를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죠. 여기 지금 보시면 MMF라고 해서 머니마켓 펀드인데요. 이게 뭐냐? 지금 우리나라 이 달러로 보유를 해서 달러 예금에 넣는 이런 자산들이에요. 그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머니마켓 ETF도 뭉칫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 달러로 이렇게 우리가 보유하는 머니마켓 펀드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금 설정액이요. 233조 8,787억 원. 한 달 사이에 28조 원.
그러니까 10월 5일 기준으로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때는 또 3,254였네요. 코스피는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있죠. MMF 머니마켓 펀드의 수익률의 특징은 뭐냐? 수익률이 2.3에서 2.7입니다. 단기 예금 1.8보다 높다. 그러니까 하루만 맡겨도 이렇게 이자를 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달러 자산에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 투자를 하겠죠. 누가 원화를 들고 있어요. 달러를 그냥 투자해서 여기에 이렇게 수익률까지 주는데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돈이 몰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원달러 환율은 좋기가 힘들다. 왜냐 이 금리차만 봤을 때도 금리가 지금 이렇게 미국이 높으면은 당연히 미국으로 자산이 더 그냥 뭐 예금이라 할지라도 미국으로 더 예금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리고 환율도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원화 가치도 떨어져. 그 다음에 금리도 미국보다 낮아. 그러면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존 버나드 유튜브 한 달 이상만 봤었으면 결국에는 머니마켓 ETF 여기에 투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화를 들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이걸로 갖고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순자산이 연초 대비해서 5.9조 원, 이 머니마켓이랑 채권 ETF가 5.9조 원 증가했고요. 여기 보시면 주요 상품 순매수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가 3,511억 원, 그 다음에 라이즈 머니마켓 액티브가 2,425억 원, 그 다음에 타이거 머니마켓 액티브가 605억 원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증가한 모습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달러 예금을 모아가고 있고 달러를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을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지금 3.2까지 급등을 했죠. 지금 뭐 보면 수달 전에 2.8이었거든요. 2.8에서 3.2에서 3.3을 녹화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한국의 적자 재정에 따른 이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728조 원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이제 국채 발행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거든요. 이게 왜 오르냐? 금리를 많이 줘야 국채를 살 거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국채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외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아니면 투자자들에게 국채를 팔아먹으려고 하면 금리가 높아야 여러분들 이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국채가 많이 팔리겠죠. 그러니까 국채가 잘 안 팔리니까 또 금리가 오르는 이유이기도 하겠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 시장에서 금리 우려가 높아지면 달러 자산으로 도피하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전망이 확산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채권을 팔고 달러 매수를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의 국채를 팔아버리니까 수익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금 12년 만에 금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 금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도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금 매입을 왜 하려고 할까요? 그만큼 원화 가치 하락을 이게 막기가 쉽지 않다. 빨리 금이라도 좀 매수를 해서 원화 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될 때 금이라도 많이 모아놓자. 그리고 금 가격이 저는 앞으로 봤을 때는 5,000달러 넘어서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5,000달러, 6,000달러, 길게는 2만 달러까지 저는 금의 가치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봤을 때는 지금 금이 계속 올라갈 지금 상황이고 하니까 한국은행도 이제 좀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금을 모아가겠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고 그만큼 여러분들 제가 강조한 금 자산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기축통화가 이제 점점 저는 달러에서 이제 바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위안화로 바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과도기를 겪을 텐데 그러는 기간 동안 결국에는 금의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 매입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또 계속 나오고 있고 현재 지금 금을 보유량이 104톤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것도 런던 은행에 있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런던 얘네들이 과연 금을 제대로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걔네들이 엿바꿔서 팔아먹었을지 그것도 조금 의심이 되는데요. 일단은 뭐 런던 은행에 있다고 하니까 서류상에 있다고 하니까 있는 거로 이렇게 치고요. 104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매입을 하면은요. 또 런던 은행에 또 넣으려고 한다고 이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사더라도 한국은행에 금고를 마련해서 한국은행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젠 런던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이제 한국은행에다 이렇게 예치해 놓는 게 뭐 상징성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더 투자한다고 하면 런던만 너무 믿으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직접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역시나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금의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다.
그다음에 이거 또 이런 기사가 예전에 나왔었는데 정부에서요 내년에 20조 원 규모의 법정 금화 있잖아요. 시범 발행에 나선다. 이게 뭐냐? 예술형 주화로 그러니까 금 코인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금화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나와 있죠? 법정 금화, 예술형 주화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범 발행을 추진한다. 25년부터 시범 발행 예정이고 약 20조 원의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은행이랑 조폐공사가 공동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연내 공식 발표 예정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 챗 GPT 이렇게 구현해 낸 거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호랑이가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법정 화폐 형태로 이렇게 금으로 제작된 이런 법정 화폐가 나온다. 결론은 여러분들 역시나 금이 중요하고 금이 진짜 돈이고 원화의 가치는 계속 더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거를 반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했어요. 지금 보면 미국은 이글이고 그다음에 중국은 판다, 그다음에 캐나다는 메이플 이런 게 많습니다. 이거 유명하거든요. 금화로 우리가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사십니다. 이글이나 아니면은 메이플, 캐나다 메이플이 유명해요. 그래서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호랑이로 해서 만드는 게 유력해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 공모전을 하고 있고 K 금화, 그래서 이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해외 사례에는 미국의 이글, 그다음에 중국의 팬다, 캐나다 메이플 이렇게 기념 주화, 예술형 주화가 나오고 있고요. 세계 시장 규모는 연 20조 원 이상이고요. 미국은 1986년에 첫 발행을 했고요. 22년에 매출만 4.9조 원, 그다음에 중국은 연 매출 4.3조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첨단 무기 수출액 천궁의 4.2조 원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직 공식 법정 금화 부재국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금의 가치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고 원화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환율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금 정제, 제조, 유통, 수출까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기대하고 있고요. 연 3조 원 이상의 수출 가능성도 전망하고 있다. 이 K 컨텐츠랑 합쳐서 이렇게 버무려서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국가 브랜드도 강화하고 수출형 산업화에 이렇게 신성장 동력으로 확보하겠다. 그래서 지금 기재위도 최근 기사인데 10월 27일이거든요. 조폐공사 수익성 고민해서 예술형 주화 제한도 이렇게 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조폐공사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연간 3조 원 이상의 수출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파급 효과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가 된다고 하면요 수익률도 연 지금 보면 15에서 20% 내외로 추정하고 있고 이 브랜드 정착 시에는 30% 이상의 프리미엄 시장이 진입 가능하다. 저도 여기에서 지금 한국에서 예술형 주화 나오면은요 무조건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 금화 코인 이거 나오면은 저는 살 겁니다. 조폐공사에서 보증을 하고 있고 이게 물론 금이야 순도가 똑같으면은 다 좋은 거겠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직접 이렇게 주화를 내놓는다고 하니까 이건 사면 좋겠죠. 그래서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호재다. 역시나 금의 가치를 한국은행도 이제는 차리고 금을 또 이제 산다고 하고 있고 금화 발행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주화 이렇게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금 보유량을 보면은요 미국이 지금 8,133톤으로 1위고요.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IMF, 이탈리아, 프랑스, 러시아, 중국, 스위스, 인도, 한국은 저기 있습니다. 지금 104톤으로 12년 동안 다른 데가 엄청나게 늘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그래서 참 이제 걱정이 됩니다. 이제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정말 좀 걱정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금과 은을 여러분들 모아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투자의 이런 뭐라고 해야죠? 투자용으로요. 이렇게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쿠팡으로 이렇게 해서 제 영상 더보기란에 쿠팡 링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번씩 보셔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 주셔서 들어가셔서 여기 있습니다. 골드바나 아니면은 실버바 이런 거 클릭해 주셔서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지금 사고 있어요. 저는 쿠팡에서 사고 있거든요. 실버바나 골드바 저는 쿠팡에서 제가 돈 될 때 일정 비중, 저도 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요. 일정 비중 될 때 실제로 이런 현물 금과 은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굳이 안 사시더라도 투자하시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안 사시더라도 조회 한 번씩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회하셔서 다른 거 사주셔도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원달러 환율 지금 경제 인플루언서님이 1,500원 가도 IMF 안 온다. 더 올라가도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거 얘기를 쭉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한 게 뭐냐면요.
현재 환율 상황 및 IMF 위기론 반박해서 최근 원화 약세로 일부에서 IMF 사태가 재현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지만 현재 구조적으로 IMF 위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너무 공포팔이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전혀 아닙니다. 공포팔이가 아니고요. 우리가 위기에 대비하는 게 뭐가 나쁘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유는 과거에는 대부채가 많았지만 지금은 대외 순자산 그래서 1.1조 달러라고 하는데요. 약 150조 원이 줄 돈보다 받을 돈이 더 훨씬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원화 약세 시 해외 자산 평가액이 상승으로 국보 가치가 오히려 증가한다. 야, 이걸 이렇게 생각하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개인 투자자들도 원화 약세에 해외 자산 자산 가치가 상승 효과로 작용해서 더 좋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원화 약세가 돼서 여러분들이 그럼 해외 자산들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금이나 은 그거 팔아서 원화로 바꾸실 거예요? 안 바꿀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그러면은 강제로 그럼 국가가 팔아서 바꾼다는 얘긴데 지금 이렇게 위기가 오면은 그럼 여러분들 좀 대비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골드바랑 실버바를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은 그래도 적어도 청산은 안 당할 거 아니에요. 막 뺏어서 이렇게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해외 주식이나 이런 거를 상승하면 좋긴 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팔아서 원화로 바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원화 약세가 계속돼서 우리가 뭐 해외에 투자한 자산이 많아서 결국엔 평가 가치가 올라버리니까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IMF가 그때 터졌을 때는 뭐 그냥 달러가 부족해서 터졌다 이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 외환 위기가 환율 상승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저출산 고령화로 그다음에 제조업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고려도 안 하고 IMF가 무조건 안 온다. 환율 때문에는 안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무책임한 거 아닌가. 환율이 오른 이유가 우리가 달러가 부족해서 이렇게 오르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환율이 오르는 거는 단순히 달러 부족으로 오르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구조나 이런 게 중국이 따라오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지금 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결국에는 지정학적 위기도 발생하면서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한 가지만 좀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달러의 유입 요인은 뭐 경상수지 흑자 해서 약 830억 달러 연에 이렇게 자동차랑 반도체 수출이 호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달러 유출 요인으로는 금융계정의 적자 그러니까 770억 달러 서학개미나 기관이 해외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달러가 유출이 된다. 그래서 10월 한 달 서학개미 투자금은 68억 달러 약 10조 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미국 내 투자 의무해서 향후 8년간 200억 달러 우리가 또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달러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원화 약세는 거의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압력은 계속 존재한다. 그런데 이분은 흑자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기 지금 해외 기업들이 아니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자동차 반도체를 수출을 해서 과연 그 돈을 원화로 바꿀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거 IMF 때에는 줄 돈이 많아서 원화 약세가 위기로 번졌지만 지금은 받을 돈이 많아서 버퍼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얘기를 하거든요. 국민연금 한국은행 운용 구조도 환율 급등 완화가 가능하다. 왜냐? 국민연금이 달러를 빌려 투자하면 직접 환율 압박을 줄일 수 있다. 근데 이거 달러 스와프 통화 스와프 하지 말라고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조작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것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저는 1,500원, 1,600원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도 원화 약세 시에도 이 반도체 호황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뭐 엔비디아의 공급 단가 50% 인상을 해서 이익이 2배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반도체 업계 전체 이익이 42에서 50조 원 증가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원화 이게 유입의 요인이고 결과적으로 원화 약세는 수출 이익의 증가 그다음에 환율 완화로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원화 약세 때문에 이런 수출 이익이 증가하는데 여기 지금 SK하이닉스랑 반도체가 뭐 단기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와서 원화로 많이 바꿔주면 환율이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계속 이 반도체가 돈 많이 벌어오면 좋겠죠. 그런데 반도체 사이클 모르냐?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반도체가 여러분들 호황이 있고 불황이 있잖아요. 이게 사이클 타고 도는 건데 이게 마냥 잘 가는 게 아닌데 지금 잘 간다고 현재 시점에 잘 간다고 앞으로도 그냥 계속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뭐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위협이 됐지만 지금은 미중 디커플링으로 한국의 반사 수혜 중이다. 이것도 여러분들
장기적으로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중국 입장에서 히토류나 이런 거를 안 준다고 하면은요. 당장 우리나라 공장 멈출 수도 있고요. 둘이 더 싸운다고 하면요. 우리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자유무역을 했을 때 그 사이에서 엄청나게 이득을 챙기던 나라였는데 둘이 디커플링이 된다고 하면은요. 이제 원자재 수급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중국이나 아니면은 러시아에서 값싼 원자재를 수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걸 못하게 해버리면 어디서 수입합니까? 비싸게 수입해서 또 비싸게 팔려고 하면은요. 반도체나 이런 게 마진이 더 많이 안 남겠죠. 근데 이걸 좋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하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외부적인 요인보다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제조업이 경쟁력이 있냐 이거죠. 제조업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억을 갖고 있었는데 그냥 달러로 갖고 있었으니까 이게 5년 지나니까 132억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누가 제조업을 하고 싶겠어요. 그냥 달러만 보유하고 있으면은 5년 만에 그렇게 늘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뭐 서학개미들이나 아니면 기관들이나 외국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나라 자산을 팔고 외국의 자산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더더욱 진짜 우리나라의 내수나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서 왜 대기업들이 수출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왜 원화로 요즘은 바꾸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여기 있습니다. 외화가 국내로 환전되지 않는 구조가 왜 발생하냐. 과거에는 수출 기업이 물건을 팔고 받은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직원 월급, 세금, 공장 비용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기업들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LG, SK 뭐 이런 데가 글로벌화 되어 있어서 해외 법인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해외 법인 계좌에 그냥 달러로 쌓아두거나 해외 공장, 그다음에 M&A 이런 데에 재투자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트럼프가 계속 지금 리쇼어링 한다고 해서 미국에 투자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원화를 지금 뭐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 원화를 굳이 들고 있어야 될까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급한 돈도 필요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환율 이런 거 따졌을 때도 그냥 달러로 들고 있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벌면 벌수록 오히려 더 원화는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전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내 투자 환경의 매력도 감소한다. 이 금리차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대비 낮고 금리가 낮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 중국이 있고 성장이 지금 둔화되고 있죠.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서 매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굳이 한국에 투자할 이유도 없고 원화로 투자할 이유도 없고 달러로 그냥 미국의 빅테크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국내 기업들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지금 수익률을 높이려고 해외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거를 대규모로 투자 중이죠. 그래서 달러를 사서 외국에 투자하니 환율이 또 상승을 한다. 그리고 기업들도 IRA 이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그다음에 리쇼어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외 공장 신설 그다음에 투자비를 늘리고 있죠. 투자비 지출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환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환전을 안 한다. 그다음에 무역 수지보다 투자 수지가 더 큰 지금 시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를 부여해서 미국 주식을 사던가 미국 AI 빅테크를 사던가 그냥 달러만 들고 있어도 32%가 5년에 올라 버리는데 그러니까 누가 원화를 들어서 힘든 국장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겠어요. 물론 요즘 국장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환율이 떨어지면서 오르면 몰랐겠지만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달러는 벌지만 국내로 이제 달러가 안 들어온다. 그래서 수출보다 해외 투자가 이제 더 이렇게 매력도가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달러는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내에는 달러가 점점 부족해질 것이고 외국인은 지금 한국 자산에 관심도 줄었죠. 최근에 코스피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의 빅테크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한국의 지금 내수 경제가 탄탄하고 자원 식량도 자급자족 되는 국가인가?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뭐 수출 경쟁력이 좋아져서 뭐 좋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식량 전체 자급률도 46%고요. 그다음에 곡물 자급률이 19에서 20% 수준이고 그다음에 자원 광물은 거의 뭐 대부분 수입을 하죠. 이게 최신값이 없는데 대부분 수입을 하는데 이게 다 달러로 결제가 되는데 지금 뭐 환율이 뭐 오르면은 별 이렇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지 저는 의아합니다. 그리고 해외로 지금 달러 자산 투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IMF 때 달러가 없어서 위기 온 것과 다르다. 이것도 또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냥 달러 이거 우리가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냐 이걸로 IMF 위기를 판단하는 거나 비슷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
내수 경제가 지금 폭망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보지 않는 채 그냥 달러 자산만 우리가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외환위기는 안 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달러 베이스 국가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달러를 벌어서 투자하는 건데 이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은요 그만큼 여러분들 이 달러를 바꿔서 투자하는 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체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환율이 오르면은 그렇게 위기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저는 내수가 지금 폭망하고 그다음에 물가 폭등하고 이런 거는 지금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저는 좀 되묻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싫어하시니까 그냥 여기서만 제 채널에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 식량 물품 다 달러로 이제 결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쿠팡이나 뭐 다이소에서 사는 중국의 값싼 공산품도 위안화로 결제하잖아요. 근데 위안화가 오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원화가 더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금 물가 폭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서민 경제가 박살나도 대기업이나 나라 GDP만 오르면 그만인지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폭락하는 원화 가치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제가 매번 강조드리잖아요. 자산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도 있겠지만 부동산은 그런데 이 원화 베이스 자산이라서 조금 여러분들의 살집만 갖고 계시고요. 무리하게 뭐 두 채, 세 채, 갭 투자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ETF, 그다음에 달러, 금, 은 이런 거를 여러분들 꾸준히 모아가시는 게 이 지금 원화 가치 하락에 살아남는 지금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존 버나드 너는 그럼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기 지금 이런 지금 ETF들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런 ETF들 있거든요. 이런 거 저는 투자하고 있어요. 이런 거 꾸준히 모아가고 있고요. 금 ETF도 모아가고 있고 금 투자 방법은 또 뭐가 있냐?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요. 국내 상장 타이거 에이스 KRX 금연물 ETF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 증권 계좌에서 KRX 금연물 시장에 매수하는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냥 실버바랑 골드바를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금은 뭐 각자 이거 제가 분석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저는 가장 궁극적인 투자는 실버바랑 골드바를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게 가장 고수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 강제 장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보유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내 부가 늘어나고 있구나. 실제로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번 강조드리잖아요. 관심이라도 가져보셔라. 저는 쿠팡에서 좀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 이게 링크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셔서 관심이라도 이렇게 여기 들어가 보셔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시면 뭐 더 좋고요.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금 아니더라도 이런 우유나 아니면은 닭가슴살이나 다른 거 사주셔서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건 금과 은의 이 현물, 실물은 부가세 10%가 붙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살 때 부가세 10%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금 한 돈의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는 게 세금에 더 이득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10%가 이 사는 가격의 10%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오르면은 당연히 이거 10%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오르기 전에 사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저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물을 사실 거면은 빨리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살 마음이 있으시면은 미리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거 링크도 올려드렸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팬가입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팬가입을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환율이 저는 계속 올라가는 게 이거는 진짜 위기라고 보고요. 여러분들 매번 강조드리지만 빨리빨리 대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위기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비를 하시면은요 해외 주식이나 달러, 금은 여기 수익률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투자 용도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